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근데 키워드를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얘가 뭐라고 써놨는지 하나씩.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배운 것도 많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근데 AI가 그걸 대신 해주면은 그런 과정이 조금 없어져서 그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편할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 근데 그걸 AI가 대신 해주면 그 능력을 가질 기회가 네. 없어지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거고, 네가 얘기한 부분은 지금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자기한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당연해.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AI를 굳이 이용해서 정보를 내가 취합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라는 뜻이잖아, 그건. 그 정보가 뭘 말하는 걸까? AI를 굳이 활용해갖고 알고자 하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과연 뭔가가 난 더 궁금한 거야. 그 발상 자체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걸 AI를 이용해서 좀 쉽게 해보자. 기본적인 욕구 뭐 당연해. 근데 뭘 얻고자 합니까? 물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I를 이용해서 웹상에 노출된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까지 AI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에 관련된 뭐 신뢰도나 가능성, 뭐 내부적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판단해 보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판단한 AI의 정보를 믿을 수 있을까? 난 거기에 또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 그러려면 봐봐. 그렇게 AI를 제대로 이용을 하려면 AI가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분석하는 과정,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우리한테 제공하는 정보를 어떤 분류하거나 판단해내는 과정을 너희가 이해해야 돼. 근데 그 모른 채로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신뢰도가 일단 먼저 중요하고, 그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넣어서 얘를 작동시키느냐에 따라 소스가 달라질 거고, 분석하는 기준이 달라질 거고, 그에 따라 나한테 제공하는 정보도 분명히 달라질 거야. 뭐 챗 GPT도 마찬가지. 거기다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차이는 어마어마해. 즉 제대로 AI를 이용하려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애들이야. 이건 비근한 예로 뭐가 있냐면 네이버 검색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애들 난 별로 없다고 봐. 그런 정도의 정보는 난 더 이상 정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냥 상식이야. 상식. 그건. 뭐, 내가 궁금한 거,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내가 모르는, 물건이 있고, 모르는 과일이 있고, 무슨 모르는 음식이 있어. 검색해서 나오는 거, 이거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지 정보는 아니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잖아. 소수의 특정인들만 알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정보지.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그게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걸 내만 모르는 건 내가 바본 거잖아. 마치 주식시장처럼. 맞아. 똑같은. AI가 한다라는 거는 그 상식화되어 있는 소위 정보들을 분류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남들이 모르는 거, 그것들을 나한테만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소위 취업시장에서 내가 AI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어. A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 B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 그걸 AI한테 물어본다고? 야,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이런 계통의 이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가 전국에 몇 개가 될까? 검색. 쭉. 그럼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지. 쭉 해서 뭐 한 200개가 나온다 쳐. 그럼 그 200개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어딜까? AI한테 시켜갖고 찾아낼 수는 있겠지.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데이터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내 말이야. 아, 기업에서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그렇지. 내고 하니까 어찌어찌해서 AI를 통해서 내가 들어갈 회사를 딱 정했어. 뭐 예를 들면 뭐세 군데를 정했다 쳐. 그 회사의 자소서를 내가 내려고 해.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 예를 들면 기본 자소서를 내가 썼어. 써놓고 AI한테 시키는 거야. 자, A라는 회사에 넣을 자소서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한번 써내. 그럼 AI가 딱 써주겠지. 그걸 여기다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B, C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머리를 쓴다면 이렇게 쓰겠지.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인데. 아이씨.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되겠죠. 왜 안 될까? 내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보고 그러면 근데 그걸 똑같이 외워가지고 면접장에 가야 되나? 면접장에서 그게 다 드러나겠지. 자신이 쓴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용을 할 때는 아까 예전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얘가 외국에 업무하는 과정 안에 외국인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아서 영어 메일을 많이 써야 되거든. 아, 그럴 때는 오히려 AI를 제대로 써먹어야지. 그럴 때는 내가 한글로 치고 어색하게라도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AI한테 완벽하게 좀 만들어줘. 거기에 나는 이런 뉘앙스를 좀 더 넣어서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딱 지시하면 완벽하게 글을 만들어 줄 거야. 그걸 가지고 내가 학습을 할 수 있지. 그렇게는. 그건 오히려 잘 이용해야지 그런 거는. 냉철하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곳에선 AI를 쓰는 게 퍼펙트해. 근데 감성이 들어가야 하는 곳에는 AI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에 미술계야. 미술계는 전문 화가가 며칠씩 걸려갖고 그릴 수 있는 그림을 5초면 그려내거든. 근데 문제는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게 AI가 그린 건지 사람이 그린 건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 저도 못하겠던데요. 못한다라는 거.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럼 결국은 그 노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초 만에 탁 만들어낸 거에다 덧칠 조금 더 해갖고 그걸 내 창작물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걸 찍어 보내줘야 되냐.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줄까? 어떻게요? 네가 주도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네가 주도해서 일을 하려면 항공기로 따지면 예방정비를 해야 돼. 그래서 다 점검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쪽에서 부르거나 말거나 네가 주기적으로 가. 병원 사정도 따져가면서 여기는 언제 가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럴 때 오케이 스케줄을 짜서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가. 계속 가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불시 콜이 많이 줄 거야. 그건 맞아요. 그러면 너도 편하지. 작업도 네 위주로 하고 로드도 많이 줄고. 그게 제일 좋아.